안녕하세요. 오늘은 랭그래프의 장기 메모리, 스토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대화가 끝나도 정보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어의 개념부터 실제 구현까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스토어의 기본 개념과 구조, 네임스페이스와 키를 활용한 계층적 데이터 관리, 인메모리 스토어 설정 방법, 데이터 저장과 조회, 그리고 의미 기반 검색인 서멘틱 서치까지 다룹니다. 스토어는 랭그래프의 장기 메모리 저장소입니다. 일반적인 대화 메모리는 세션이 끝나면 사라지지만 스토어에 저장된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마치 개인 비서가 수첩에 정보를 적어두고 필요할 때 찾아주는 것처럼 스토어는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줍니다. 또한 그래프 실행과 독립적으로 동작하여 여러 대화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가 도입되기 전에는 장기 메모리를 구현하려면 리디즈나 포스트그러SQL 같은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연동해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정, 연결 코드 작성, 에러 처리까지 복잡한 작업이 필요했죠.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도 이런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스토어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추상화 계층입니다.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장기 메모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랭그래프에서 메모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단기 메모리는 현재 대화의 맥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게 해주죠. 반면 장기 메모리인 스토어는 여러 대화 세션에 걸쳐 정보를 유지합니다. 오늘 대화에서 알게 된 사용자의 선호도가 다음 주 대화에서도 기억되는 거죠. 세션이 종료되어도 스토어의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스토어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데이터를 구조화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폴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분류하고 그룹화하는 컨테이너죠. 키는 파일명 역할을 합니다. 각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배류는 실제 저장되는 데이터입니다. 이 계층 구조 덕분에 사용자별, 기능별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튜플 형태로 여러 단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챗봇에서 사용자의 선호도를 저장한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서비스 영역으로 유저즈라고 지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유 식별자로 유저 123 같은 사용자 아이디를 넣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유형으로 프레퍼런시즈나 히스토리 같이 구분합니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설계하면 나중에 데이터를 찾거나 관리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네임스페이스 설계 예시를 코드로 살펴볼게요. 네임스페이스는 반드시 튜플 형태로 정의해야 합니다. 문자열이나 리스트가 아닌 튜플이에요. 예를 들어 유저즈, 유저 123, 프레퍼런시즈 이렇게 괄호로 감싸서 튜플로 만듭니다. 쇼핑몰 챗봇이라면 브랜드 선호도는 브랜즈즈, 검색 히스토리는 히스토리, 사이즈 정보는 사이즈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계하면 나중에 데이터가 뒤섞이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메모리 스토어는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간단한 스토어 구현체입니다.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설정 없이 코드 몇 줄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 단계나 테스트 환경에서 최적입니다.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하기에 딱 좋죠. 다만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데이터도 사라지기 때문에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포스트그러SQL이나 리디즈 기반의 연구 저장소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메모리 스토어 설정 코드를 살펴볼게요. 먼저 랭그래프 스토어, 메모리 모듈에서 인메모리 스토어를 임포트합니다. 그 다음 인메모리 스토어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아무 파라미터 없이 생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컴파일할 때 스토어 파라미터에 생성한 스토어 인스턴스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세 줄이면 장기 메모리 설정이 끝납니다. 정말 간단하죠? 스토어 오포트 메서드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세 가지를 지정해야 해요. 네임스페이스로 저장 위치를 정하고 키로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고 배류에 실제 데이터를 담습니다. 중요한 점은
같은 네임스페이스와 키에 다시 포트를 호출하면 기존 데이터가 덮어 씌워진다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같은 키에 새 값을 저장하면 됩니다. 스토어 5포트 사용 예시를 볼게요. 비동기 환경에서는 에퍼트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네임스페이스에는 앞서 설계한 튜플을 넣고 키에는 페이브리트 브랜즈즈 같은 식별자를 넣습니다. 배류에는 딕셔너리 형태로 실제 데이터를 담습니다. 여기서는 선호 브랜드 목록과 업데이트 날짜를 저장했어요. 동기 환경에서는 어웨잇 없이 포트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스토어 우게트 메서드로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저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네임스페이스와 키를 지정하면 해당 위치의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키의 데이터가 없으면 넌을 반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결과가 존재하는지 체크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if 리절트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토어 우게트 사용 예시입니다. 비동기 환경에서는 exit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네임스페이스와 키를 똑같이 지정하면 저장했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조회 결과에서 실제 데이터는 배류 속성에 담겨 있습니다. 리절트 배류로 접근하면 저장했던 딕셔너리를 얻을 수 있고 거기서 브랜즈즈 키로 선호 브랜드 목록을 꺼낼 수 있습니다. 스토어 우서치를 사용하면 네임스페이스 내의 모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용자의 모든 선호도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오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브랜드, 사이즈, 검색 히스토리 등 여러 키에 흩어진 데이터를 한 번에 호출로 모을 수 있죠. 조건을 추가해서 필터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멘틱 서치는 의미 기반 검색입니다. 일반적인 검색은 키워드가 정확히 일치해야 결과를 찾아주지만 서멘틱 서치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서 유사한 내용도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 운동화를 검색하면 스니커즈, 러닝화, 트레이닝화 등 의미적으로 관련된 데이터도 함께 찾아냅니다. AI 에이전트가 더 똑똑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서멘틱 서치를 사용하려면 인베딩 모델을 스토어에 연결해야 합니다. 인메머리 스토어 생성 시 인덱스 파라미터를 추가합니다. 딤즈는 인베딩 벡터의 차원을 지정하는데 오펀AI 인베딩을 사용한다면 1536입니다. 인베드에는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하는 함수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스토어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자동으로 인베딩이 생성되고 검색 시 의미 기반으로 유사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개발과 프로덕션 환경에서 스토어 사용 전략을 정리해 볼게요. 개발 단계에서는 인메머리 스토어로 빠르게 시작하세요. 설정이 간단하고 바로 테스트할 수 있어서 프로토타이핑에 최적입니다. 그리고 프로덕션에서는 반드시 연구 저장소로 전환하세요. 포스트그로에스QL이나 리디즈 기반 스토어를 사용하면 서버가 재시작되어도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이런 단계별 전환이 권장되는 개발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활용 팁을 드릴게요. 네임스페이스 설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데이터가 뒤죽박죽 섞여버립니다. 어떤 데이터가 어느 사용자 것인지, 어떤 용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죠. 사용자별, 기능별, 시점별로 명확하게 분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초기 설계에 시간을 투자하면 나중에 유지보수가 훨씬 편해집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의 역할을 잘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임스페이스는 폴더 역할, 키는 파일명 역할, 배류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 계층 구조 덕분에 사용자별, 기능별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스토어가 도입되기 전 장기 메모리를 구현할 때 개발자들이 겪었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리디즈나 포스트그로에스QL 같은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연동해야 하는 복잡성이 있었습니다. 설정, 연결 코드, 에러 처리까지 신경 써야 했죠. 세 번째 퀴즈입니다. 쇼핑몰 챗봇에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할 때 가장 적절한 네임스페이스 설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유저즈, 유저 123, 프레퍼런시즈 형태의 튜플 구조가 적절합니다. 서비스 영역, 고유 식별자, 데이터 유형 순으로 계층을 만들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단기 메모리와 장기 메모리 스토어의 차이점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단기 메모리는 현재 대화의 맥락을 유지하고 장기 메모리인 스토어는 여러 대화 세션에 걸쳐 정보를 영구적으로 유지합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개발과 프로덕션 환경에서 권장되는 스토어 사용 전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인메모리 스토어로 빠르게 시작하고 프로덕션에서는 데이터 영속성을 위해 영구 저장소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데이터가 뒤죽박죽 섞이는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계층적 네임스페이스 구조로 사용자별, 기능별, 시점별로 명확하게 분류해야 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스토어의 특성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프 실행과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네임스페이스는 단일 감만 가능하다. 개인 비서의 수첩 같다. 이 3가지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 기역과 디귿입니다. 스토어는 그래프 실행과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개인 비서의 수첩처럼 정보를 저장합니다. 니은은 틀렸어요. 네임스페이스는 튜플로 여러 단계 분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3단계 계층 구조 네임스페이스를 올바르게 적용한 예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튜플로 구성된 계층 구조가 정답입니다. 네임스페이스는 반드시 튜플 형태로 정의해야 합니다. 문자열, 리스트, 딕셔너리가 아닌 튜플을 사용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랭그래프 스토어로 장기 메모리를 구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설계부터 인메모리 스토어 설정, 데이터 저장과 조회, 그리고 서멘틱 서치까지 다뤘어요. 이 내용을 실무에 바로 적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